퀴즈 하나 낼게. 퀴즈.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사람의 비율 어느 정도 될까? 10명 중에 몇 명이 세금을 안 낼까? 2명? 땡. 놀랍게도 우리나라 10명 중에 4명이 세금을 전혀 안 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0%, 캐나다는 뭐 한 15%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더라고, 보면은. 근로소득 포함해서 모든 이제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상위 한 10%가 그 전체 종합소득 세금을 86% 정도 낸다는 거야. 뭐 재산세든 종부세든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아마 상위 10%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부자니까 당연히 세금 좀 더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부자니까 좀 내라. 뭐 그걸 당연시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말 이 정치인들이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그건 바로 이 그 세금 부담을 과연 집주인들이 부담하느냐의 문제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하면 그 세금이 다른 사람한테 전가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 그걸 이제 뭐 경제학 책에서는 조세 부담의 전가, 조세 부담의 뭐 귀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뭐 그럴싸하지만 아주 간단해. 내가 물건을 만든 사람이야. 물건을 만든 사람인데 뭐 재료비가 올랐어. 그럼 어떡하겠어?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한테 더 많이 받겠지. 원가가 오른 것만큼 소비자한테 돈을 더 받을 거 아니야. 그래야 남을 거 아니야.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세금도 마찬가지야. 세금도 이 집주인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이 세금이 결국 최종 소비자인 세입자한테 전가가 되는 거거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 그 이제 뭐 전문가들은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많이 오른 거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거든. 최근에 또 무슨 이재명 후보가 국토 보유세라는 걸 뭐 만들겠대. 뭐 대충 뭐 내용은 이거야.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야. 토지에 대해서. 그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가 너무 과도하다. 종부세를 재검토하겠다. 뭐 양도세를 완화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쪽은 규제를 더 강화할 거고, 한쪽은 규제를 좀 푸는 쪽으로 서로 각자 다른 정책을 내놓는 거지.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상위 뭐 1%가 내는 세금인데 정치를 상위 1%를 보고 하지 말고 99%를 보고 해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시더라고. 하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조세 부담은 반드시 전가되게 돼 있어. 실제로 그 어떤 이제 미국의 무슨 대학 교수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 미국도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나 봐. 최저임금 오른 것과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뭐 비교해 봤더니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당연히 햄버거 가격이 올랐다는 거야. 그 부담이 결국 돌고 돌아서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된다 라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부동산도 이 국토보유세라는 게 상위 10%만 낸다, 나머지 90%는 다 혜택을 보는 거다. 이걸 재원으로 뭐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 조세 부담의 전가, 귀착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 집주인이 항상 뭐 도배를 해준다고 하잖아. 그 도배 그 값도 집주인이 내는 게 아니야. 생각해보면. 왜냐면은 뭐 집주인이 일단 뭐 내겠지.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딱 낼 거야. 낸 다음에 집주인들이 월세든 뭐 전세든 받을 거잖아. 그 돈으로 일단 충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돈 내산인 거야.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결코 집주인이 내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다 싹 해놓고 그 사람은 이제 이사 가면 새로운 세입자가 올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괜찮으면 그냥 사는 거고, 아니면 또 바꿔달라고 해. 그러면 또 바꿔주고, 계속 세입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집주인은 사실 집을만 대신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 세입자들이 내는 거야. 이것도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지면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세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부동산 가격 그 형성되는 과정이 일반적이지가 않아.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거래가 되니까 뭐 어떤 적정한 시가라는 게 있는데, 이 부동산은 매일매일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 며칠에 한 번, 뭐 몇 주에 한 번씩 거래되는데
이게 거래가 뜨문뜨문 일어나다가 어떤 한순간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런 운매들이 나오거든. 그거에 따라서 약간 추정하는 경향이 있어. 갑자기 오르면 또 오른 대로 추정하고, 갑자기 확 내리면 또 내린 대로 추정하고. 이게 또 부동산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부동산은 거래가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야. 거래가 좀 빈번해야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거든. 지금 세금 정책이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매기고,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팔고 싶으면 양도세는 더 심해. 누가 팔겠냐고. 그러니까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오늘의 매매가가 내일의 전세가가 된다고. 계속 오른다고. 누굴 뽑아야 될까? 각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빠는 누굴 보고 싶은데? 나? 알면서. 이제 커피나 마시자고. 이상한 소리 또 했네. 또 욕먹겠다. 안녕. 커피 마실게요.